네, 반갑습니다. GH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 감정평가사 박상현입니다. 제 지인 중에서 상속을 받으시는 경우가 발생해서 상속세 관련 감정평가를 받아놓는 게 낫지 않은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추후 나중에 양도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상속세 평가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세금의 총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내놓고 이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질문에 저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추후 양도세 절세 효과를 생각하면 역시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의 감정평가는 필수는 아니지만은 추후 절세되는 총액을 생각하면 받으시는 것이 정답이라는 결론입니다. 상속재산의 절세 효과를 알아보려면 먼저 우리 상속세법에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증세법 60조와 시행령 49조에 그 근거가 있는데요. 원칙은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시가는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서 매매되거나 보상을 받거나 경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확률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데요. 10억이 넘지 않으면 한 개의 기관의 감정평가서만 있으면 되고, 10억이 넘어가면 2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그 산술 평균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매매 사실도 없고 감정평가도 안 받았으면 적용하는 것이 공시지가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기준시가인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자체가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지만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등기되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의 경우나 전답 임야 같은 도시 외곽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와 감정평가 금액 격차가 매우 큽니다. 임야의 경우에 그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바로 이 기준시가와 실제 시가와의 격차 때문에 절세효과가 발생하고 감정평가의 실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상속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도세 절세효과라고 해서 의아하실 텐데, 추후 양도하실 것을 대비 안 하시고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후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실 경우에 감정평가를 안 해두신 경우보다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 세율만 적용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시가, 즉 공시가격이 3억이고 시가감정평가 금액이 6억인 자산을 나중에 8억에 실제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하면은 기준시가로 상속재산 신고하면은 나중에 매각할 때 양도차익은 8억에서 3억을 뺀 5억, 구간세율과 누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세는 1억 7,46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반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은 추후 매각할 경우에 양도차익은 2억이고 구간세율과 누진공제세율을 빼면은 양도세는 5,660만원에 불과합니다. 두 케이스의 양도소득세 격차가 거의 3배까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상속재산의 감정평가를 통한 총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추후 자산가치 상승과 매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양도소득세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상속 당시 상속재산을 시가감정평가로 받아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재산 평가를 통한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GH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 감정평가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